아버지. 아빠. 아들아, 딸아. 네. 내 전 재산은 네? 전부 다 강아지에게 주겠다. 여보, 여보. 애들을 잘 부탁하고 그럼요. 재혼은 하지 마시오. 응? 왜? 아니 왜? 유언이니까. 안녕하세요, 곤변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죽을 때 아무 말 대잔치나 한다고 다 유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유언의 의미. 죽음을 앞둔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유언이죠.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의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유언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유언은 반드시 지켜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30살이 되기 전까지 3천억을 벌거라, 넌 차기 대통령이 되거라, 이런 것도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말인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유언이 효력이 있으려면 생전에 내가 권리를 갖고 있던 것들이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갖고 있던 땅을 나눠준다든지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나눠주거나 이런 것만 되는 거죠. 유언의 요건. 누가 유언을 할 수 있을까요? 만 17세 이상이면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 만 17세에 나오니까 민증이 있으면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민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보고 바로 유언 한번 남겨봅시다. 유언의 방법. 요식 행위. 만 17세 이상인 사람이 그냥 아무렇게나 메시지를 남기면 그게 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이 될까요? 유언은 요식 행위인데요. 요식 행위가 뭐냐면 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해야만 그 효력을 갖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언은 법에서 정하는 방식대로 해야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 새끼 시키면 시키는데 왜 안 해? 유언에 따라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권리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하려고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유언의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유언의 방법. 첫째, 자필 증서 유언. 유언자가 자필로 내용, 적는 연월일, 주소, 성명을 쓰고 인감을 찍거나 사인을 하면 됩니다. 수정한 부분이 있으면 그 수정한 부분에 일일이 사인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이 지웠다가 쓸 수도 있잖아요. 둘째, 녹음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이름, 말하는 연월일을 녹음하고 그 유언에 참여한 증인이 그러면 이런 방법대로만 한다면 대통령이 되어라! 이런 유언도 효력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유언은 법에서 정하는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언은 상속과 관련해서 생전에 본인이 갖고 있던 재산을 처분하는 것들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을 가족들한테 나눠줄지, 제3자한테 줄지, 키우던 개를 위해서 쓰게 만들지, 그건 유언을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죠. 재산을 처리하는 것 말고도 법에서 정하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 중에서 인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인지가 간단하게 뭐냐면, 김비서, 예 회장님. 사실 자네는 내 숨겨둔 아들이라네. 아싸 게이드. 이런 것처럼 당신이 내 자식이 맞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렇듯 법에서 유언의 효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아니면 아무리 방식을 맞췄더라도 유언의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의 철회. 유언은 한 번 남기면 끝일까요? 심사숙고해서 한 방에 모든 걸 결정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고 수정도 할 수 있어요. 유언을 수정하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한 유언이 최종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자, 유언 제대로 알고 하기 정리 들어갑니다. 첫째, 나이가 만 17세 이상일 것. 둘째, 법에서 정하는 방법을 지킬 것. 자필,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셋째, 아무 말이나 하지 말 것. 재산 처분 관련된 것을 위주로 법에서 정하는 내용만 말할 것. 넷째, 언제든지 수정 가능. 오늘의 교훈. 개보다는 포도를 잘하자. 여러분, 요즘같이 1인 가구 시대에 부모님들한테 전화 한 통 안 하고 그러는데 지금 당장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 하세요. 유언이 달라집니다. 또 전화하세요. 소송대리는 곤변. 잠깐만. 여러분이 궁금한 법률 상식이나 이슈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새로운 컨텐츠 만드는데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둘째, 녹음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이름, 말하는 연월일을 녹음하고 그 유언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이름을 함께 녹음을 해야 됩니다. 셋째, 공정증서 유언. 유언을 좀 확실하게 하고 싶은 분들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증인 2명을 데리고 가서 공증인 사무실에 가서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공증인은 법무부로부터 공증 업무에 대한 인가를 받은 변호사 사무실을 말합니다. 증인도 2명이나 있고 공증인이 개입된 만큼 좀 더 확실하게 효과를 갖겠죠? 넷째, 비밀증서 유언. 비밀이 많으신 분들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을 적고 이걸 봉인한 다음에 표지에 사인을 하고 그 표지에 증인 2명 이상이 또 마찬가지로 사인을 해야 됩니다. 사인을 받은 뒤에는 5일 이내에 공증인이나 법원에 가서 확정일자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다섯째, 구수증서 유언. 이거는 지금 유언자가 돌아가시기 직전인 상황에 쓰는 방법입니다. 아까 말한 4가지 방법을 전부 다 못 쓰는 급박한 상황일 때 증인 2명 이상이 참여를 해서 증인들이 유언자가 하는 말을 받아 적고 그 받아 적은 게 정확하다는 것을 유언자에게 확인받은 다음에 유언자와 증인들이 모두 사인을 하는 겁니다. 사인을 하고 나서 7일 내에 법원에 가서 검인을 받아야 됩니다. 증인. 제가 계속 증인 하죠.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증인의 자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어야 되고요.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 유언으로 인해서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이거나 그 이익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가족이 아니어야 됩니다. 아무래도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이라면 유언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증인이 될 수는 없겠죠.